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두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2022 타경 12564로 세종시 금남면에 건물은 매각 제외고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자 보시겠어요? 감정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땅 감정 가격이 2억 3,700이죠. 2억 3,700인데 건물은 매각 제외다 보니까 아예 땅을 가격을 깎아서 1억 6천에 시작해서 지금 8,1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49%까지 떨어졌는데 49%가 아니라 34%까지 떨어진 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변에 있던 옛날 마을이 돼서 그런지 땅이 이렇게 작습니다. 조금. 적어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건폐율이 이제 60%고 용적률이 200% 정도쯤 된다 그러면 한 6, 70평 정도는 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바닥 평수 한 20평에 2층 정도로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치가 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자 보세요. 아무도 살지 않은 공실로 먼지가 쌓이고 마당도 상당히 지저분한 상태로 돼 있다. 돼 있죠? 근데 여기 아까 건축물 관리장이 누구라 그랬죠? 여기 권옥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같아요. 왜 같으냐면 잡으십시오. 여기 권옥이죠? 네. 땅 주인이 권옥인데 권옥을 권위원으로 개명을 했죠? 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거는 옛날 사람 이름이고 땅은 개명을 해서 현재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은 있는 거예요. 법정상권. 그러면 자 우리가 법정상권 있는 땅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법정상권 있는 땅을 우리가 샀을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죠? 설가고 나가라 그러면 나 법정상권 있다. 그럼 오케이. 그럼 지료만 줘라. 그러면 되는데 지금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으면은 아까 지료 내면서 거주하고 있을게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지료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 같은데 나 건물 줄 테니까 그냥 지료 달라고 하지 마 이러죠. 얘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있어도 이거는 건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을 받아서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76년생이에요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이 권옥으로 되어 있죠. 집도 1985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겁니다. 이렇게 네모난 여기 땅에 택지를 이렇게 개발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보면 이게 세종시를 만들면서 그 세종시 수용하면서 옮긴 땅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을 여기 택지로 해서 옮겨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앞에 제가 봤더니 지목이 대지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도로 때문에 보는 혹시 문제가 있을는가 하고 봤더니 국유지 국가 계획재정부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 집이거든요. 여기 지금 담으로 쳐져 있는 요 집인데 옛날 스레트 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항공사진 보면 여기 도로가 있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 집이, 이렇게, 이게 항공사진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집이 이렇게 허물었어요. 앞에 있는 집은. 허물어서 맨 땅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집을 짓는다고 봤기 때문에 이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면. 길은 있으니까. 근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대종자치시 여기 근처예요. 이게, 대종시청까지 1.49k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세종시 안으로 개발된 데 안으로 들어간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00~300m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느냐를 보고 여기다가 그냥 건물을 허물고 한 2층으로 이렇게 세를 지어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1층, 2층을 지어갖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집을 짓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저는 여러분 보고 이거 지대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공인중개사한테 내놓으면은 공인중개사가 감정가 되면 팔아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가 2억 6천인데 지금 9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제가 보면 우리가 뭐 취득록세 내고 뭐 한다고 해서 뭐 1억 1천, 2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억 6천짜리 2억여만 팔아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5, 6천 정도는 마진을 볼 수 있잖냐.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보면 아무도 없이 비어 있죠. 그 들어간 입구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조금 좁긴 좁더라고. 제가 아쉬운 것이 도도 좁지만은 자동차가 들어가서 돌리지를 못하는 그런 걸 보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10063에서 이것도 강제 경매고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있는 거거든요. 대전광역시 있는 겁니다.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지분권자가 거주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로 얼마로 돼 있죠? 1,900만 원이 돼 있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게끔 되면 신인호가 있고 정효선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의 2인데 강제 경매 결정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는 보면 신인호가 51년생이죠. 정효선이는 71년생이죠. 그러면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네? 약 20살 차이죠. 근데 여기 보면 강제 개시 결정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뭐가 됐어요? 사행위 취소로 돼 있죠. 정효선이가.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신인호라는 분의 이분이 전부 다 상속을 받은 거예요. 배우자가 갖고 있던 걸 상속을 받았는데 왜 신인호만 상속을 했느냐? 정효선이가 빚을 졌으니까 정효선이도 얼마? 상속을 시켜놓고 그 강제 상속을 시켜놓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신인호가 이 아파트의 주인으로 살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인호가 자기가 이 집에서 그대로 거주를 하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효선이 거를 취하시키고 자기가 가득을 쳐든지 아니면 신효선이 지분 경매로 나온 걸 본인이 우선 매수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낙찰을 받은 걸 다시 자기가 가져가든지 그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잡으십시오. 70세 가량 여성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조사에 불응하며 안 내면 부착함 이렇게 돼 있죠. 즉 얘기는 아까 그 여진이 51년생이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사회성이 좀 없으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누구든지 오면은 왜 왔냐? 그럼 됐어.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냐? 물어보고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문만 안 열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좋은 게 이런 분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도 못해요. 이런 폐쇄성으로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우에 이게 아주 좋은 건데,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샀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가는 수도 있어요. 소송을 해도 무대응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내 집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조를 내놔라 하고 지조 판결을만 받아가지고 나머지 그 사람 지분만 다시 경매를 집어넣고 내가 공정우선 매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갈 확률이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간다. 네 번째 물건입니다. 2012 타경 113048 이것도 강제 경매입니다. 아파트가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2분의 1 지분이 24.88평이면은 이 아파트가 50평짜리 아파트라는 뜻입니다. 50평짜리 아파트에 2분의 1 지분 매각이 나온 건데 이건 제가 한 번 더 떨어져서 49%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추천한 겁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70%가 아니고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왜 추천을 이렇게 했냐면 5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좀 부러워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아파트 살 때 대출 없이 사요? 웬만만 하면 대출 있죠. 웬만만 하면은 뭐 70%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50% 갖고 웬만한 사람은 아파트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 살 때 대출을 안 끼고 샀다는 얘기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있는데 제가 봤더니 부부가 같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임지영하고 최진봉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임지영이 지분으로 보면은 청구 금액이 여기 얼마가 있죠? 12억이 있죠. 또 여기 2억 7,600이 있죠. 그리고 청구 금액도 아까 얼마였었죠? 1억 5,700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취하를 시켜도 다음 가압류가 15억짜리하고 2억 7천짜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취하시켜봐야 경매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취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되니까 우리가 50%를 사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당신 이름은 다시 살 거냐 해서 안 산다. 먼저 번도 우리 이런 거를 하나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낙찰을 받아서 이제 그분이 공정우선 할 줄을 몰라갖고 입찰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최저가에다가 그 100만 원인가 더 썼는데 그분은 최저가대로 들어왔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 100만 원짜리 우리가 이겼거든요. 뭐 공정우선 매수를 하는 것도 모르고 법무사하고 같이 왔다는데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지지가 그냥 갔거든요. 사수리도 안 하더라고. 사수리 신고해놨으면 우리가 그 자금 안 낼 테니까 당신 사수리를 가져가라 이러면 되거든.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걸 나중에 가서 협상을 했더니 아이 마누라가 그냥 실수해서 경매를 나올 때 이 집 꼴도 배기 싫어서 그냥 팔고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경매로 팔 테니까 어떻게 되지? 그럼 경매로 팔지 말고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같이 내놓고 팔리면 팔릴 때 반씩 쪼개주라 그러더라고. 그럼 그럽시다. 아니, 그러니까 49%까지 떠지고 55%에 사가지고 팔리면 반씩 쪼개서 나눠간다는데 뭘 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럽시다. 그랬더니 막상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살 사람 있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얼마라고 왔는데 얼마에 판다 그러니까 고가격보다 한 1, 2천만 원 깎아서 같이 나눠주시오 그러더라고. 그래, 기봐. 그러고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버티다가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대편 지분만 우리 부부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상대편 지분만 우리 지료 청구를 해갖고 상대편 지분만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취하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을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졌기에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